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바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한 학기 동안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1장부터 오늘 배울 14장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자바의 특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스윙 컴포넌트에서 좀 고급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스윙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됐던 메소드들, 클래스들의 어떤 집합체를 여러분이 이미 공부하셨고, 그 중에 좀 자주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 16장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강의 자료는 올려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저희가 중간고사는 6장까지 봤기 때문에 7장에서 14장까지 이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학기 마지막 수업, 자바의 마지막 수업인 14장 고급 스윙 컴포넌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윙 컴포넌트가 여러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툴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스윙 컴포넌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스윙이라는 그러한 클래스들을 임포트 했어야 됐고, 스윙 컴포넌트가 아닌 그림을 그리는 클래스들은 AW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들은 스윙 컴포넌트의 다양한 막강한 기능들을 여러분이 살펴보시게 될 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많이 봤던 메뉴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예제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메뉴 만들기인데요. 이제 메뉴 만들기에 필요한 스윙 컴포넌트에 대해서 나와 있는 파트입니다. 보시면은 J메뉴바, 메뉴바의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 J메뉴, 파일 편집 등 하나의 메뉴 기능을 하는 컴포넌트, 메뉴 아이템, 파일 메뉴 내 저장 등 메뉴 아이템 컴포넌트, 분리선, 메뉴 아이템 사이의 분리선. 이러한 우리가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할 수 있고요.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려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뉴입니다. 즉 이렇게 메뉴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메뉴 바에 해당하는 거고, 메뉴는 요런 거죠. 우리가 로드, 하이드, 리쇼, 엑셋, 그리고 각각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분리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메뉴 아이템을 만들 수 있고요. 이러한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결국 이러한 화면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메뉴 바 컴포넌트, 요 위에 있던 에디소스 프로젝트 1이었죠. 메뉴 바 컴포넌트 중에 메뉴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메뉴 컴포넌트에다 애드를 해서 메뉴 아이템을 넣는 거죠. 파일, 로드, 뭐 이런 아이템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의 어떤 메뉴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1번 사항은 메뉴 바죠. 메뉴 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뉴를 구성하는 거니까요. 스크린을 구성하는 거. 이렇게 해서 add, s 메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뉴 아이템들이죠. 로드, 하이드, 리쇼, 로드, 하이드, 리쇼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고요. 세퍼레이터, 각각의 메뉴 아이템을 이제 분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프레임 셋 J 메뉴바, 이 전체적으로 메뉴를 이제 구성해 주는 역할을 하는 J 프레임에 붙이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면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심플하게 이렇게 코드를 구성할 수 있죠. 볼까요? 자, new menu ex라는 여러분 메소드 오브젝트가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가요? 여기로 가죠. 메뉴 ex. 그럼 기본적으로 타이틀, 그 다음에 메뉴를 생성해주고 메뉴 크기, 그리고 전체적인 화면을 보여주게 만들고요. 여기서 이제 create 메뉴로 들어가 보면 메뉴 바를 객체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메뉴는 이제 스크린이라는 어떤 메뉴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스크린 메뉴에다가 아이템들을 이제 애드하는 거죠. 로드, 하이드, 리쇼, 분리선도 삽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엑싯을 해주죠. 그리고 전체적인 메뉴 구성을 위해서 메뉴를 스크린 애드를 이제 해주는 거고요. 메뉴 쪽에 에디트, 소스, 프로젝트, 런 이렇게 구성을 해주죠. 그리고 요거는 당연히 전체적인 메뉴 셋을 구성하는 그러한 어떤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메뉴바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실행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API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코딩을 한번 볼까요? 자, 실행을 해보면 네, 나왔죠? 그래서 로드, 하이드, 엑싯 이렇게 화면 구성이 되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메뉴 아이템에서 액션 이벤트 달기. 여러분 액션 이벤트라는 거는 결국 이벤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소드, 즉 어떤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는 거죠. 즉 여러분이 뭐 마우스나 키보드를 이벤트로 받아서 뭔가 액션을 하는 것을 배웠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액션에 대한 처리가 결국은 여러분이 실질적인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한 코드를 구성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처리할 수 있는 코딩을 잘 짜는 것이 제일 큰 관건이 되는 거고요. 결국 메뉴 아이템에서 액션 리스너를 이용을 해서 각 메뉴 아이템의 액션을 눌렀을 때, 뭔가를 눌렀을 때 뭔가 실행이 돼서 동작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즉 다시 얘기하면 뭐 로드, 하이드, 리쇼, 엑싯 요거를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이 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액션 리스너의 어떤 메뉴 아이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대해서 이벤트 리스너 설정을 하고요. 그 메뉴 아이템 아까 뭐 4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선택됐을 때 뭔가 동작을 하는 코딩을 여러분이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코딩 구조는 이렇죠. 로드라는 메뉴 아이템이 있고 액션 리스너를 이렇게 만들어주죠.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고 아이템을 계속 만들어주고 이제 리스너 코드죠.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뭐 로드에 대한 이벤트니 뭐가 들어왔을 때 이제 처리를 하는 루틴이 여기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코드는 뭐냐면 로드, 하이드, 리쇼, 엑싯이라는 메뉴가 있는 코드고요. 로드를 하면은 이러한 사진을 로딩을 합니다. 하이드 그러면 사진을 숨깁니다. 리쇼 하면 다시 사진을 보여주고요. 엑싯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리고 초기 상태는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선택하는 메뉴 아이템의 액션을 그 리스너 코드에 그 각각의 메뉴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의 어떤 역할들을 우리가 코딩을 구성해주면
지금 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결국은 중요한 파트가 요 파트하고 요 파트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코드에서 봤듯이 메뉴 액션 이벤트 EX라는 거를 객체를 만들어주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크리에이트 메뉴로 들어와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링, 로드, 하이드, 리쇼, 엑싯이라는 4개의 아이템이 있었고요. 이제 스크린에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주고 여기에 메뉴 액션 리스너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죠? 메뉴 액션 리스너는 바로 요 클래스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요거는 호출을 이제 생성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보시면은 메뉴 아이템을 각각 어떻게 해요? 포문을 돌려서 로드, 하이드, 리쇼, 엑싯이라는 그 메뉴 아이템을 만들죠. 그리고 메뉴 아이템은 각각의 액션 리스너로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들이 어떤 액션을 할 수 있는 리스너로서의 대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액션 리스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이벤트를 이제 봤죠. 그 이벤트의 커맨드에 따라 가지고 이제 동작을 하는데 그 커맨드가 누른 액션이 로드일 경우, 그죠? 하이드일 경우, 리쇼일 경우, 엑싯일 경우에 따라 처리를 하는 어떤 실행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일 경우 이미지가 없지 않으면 이미지가 이미 있다면, 그죠? 이미지 라벨.getCon이라는 어떤 멤버 함수를 호출했을 때 로딩이 되었다면 더 표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게 널이라면 초기 상태죠. 그러면 이미지를 로드하는 거고요. 하이드는 뭐예요? set 비저블에서 비저블을 펄스로 만들어 보면 뭔가 화면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리쇼 하면은 다시 set 비저블 true 하면은 사진이 보이겠죠. exit 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특징을 가진 함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14-2고요. 자, 로드하면 화면이 뜨죠. 제가 이제 화면 스크린 조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하이드를 하면 set 비저블을 펄스로 해놓은 거고, set 비저블을 다시 true로 해놓은 거고, exit 하면 프로그램 빠지죠. 이런 식으로 동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 툴바입니다. 여러분 툴바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툴바라 함은 어떤 화면이 구성될 때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는 메뉴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워포인트나 아니면은 워드 같은 데 들어가면 메뉴 상단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은 툴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2 툴바를 구현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툴바를 보면 여러 컴포넌트를 담을 수 있는 컨테이너다. 버튼이나 이미지 등 모든 컴포넌트를 부착하여 이것들을 메뉴처럼 한다. 여기 보시면 New라는 이런 버튼, 저장이라는 어떠한 이미지 버튼, 요거는 콤보박스죠. 콤보박스 같은 거, 텍스트 인필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메뉴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툴바의 모양은 한행 혹은 한열로만, 행이나 세로로, 열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툴바가 부착되는 위치는 기본적으로
보드 레이아웃 배치 관리자를 가진 컨테이너만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 하, 좌, 우 측면의 모서리를 선택해서 부착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따 예제 코드를 실행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위치가 당연히 네 가지 위치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사용자의 드래그에서 독립적인 다이얼로그 형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각각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동도 불가능하고요. 딱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툴바의 핸들 전체적인 어떤 것을 다룰 수 있는 핸들이 있고요. 세퍼레이터 각각 나눠져 있죠. 공간이. 그리고 라벨 이렇게 뭐 서치라는 라벨 같은 거 붙이고 텍스트 필드 뭐 콤보 박스 이런 거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툴바를 만드는 과정은 항상 모든 코드가 그렇지만 제 툴바에 대한 객체를 생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할 때 뭐 기태 메뉴라는 어떤 이러한 툴바에 어떤 네임을 줘서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버튼 삽입하고 분리공간 삽입, separate, add separate 해서 분리공간 삽입하고 j 텍스트 필드라는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서 텍스트 필드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필드를 또 만들기도 하고요. 다 보면은 툴바의 어떤 클래스에서 add를 해버리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면은 여러분 여기 제 메뉴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클래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JToolbar 컴포넌트 컨테이너 배치를 네모 컨테이너 배치해서 이 북쪽 상단 쪽에 위치하게 하는 그러한 노스라고 해서 레이아웃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국은 툴바를 제어하려면은 뭐 툴바 생성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드래그를 못하게 고정하게 하는 코드, 요게 이제 위치를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중간에 옆에 new, save, 텍스트 필드 이런 걸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옵션, 펑션이고요. 클래스, 메소드고요. 툴바를 삽입하는 세퍼레이터, 툴바를 각각 이렇게 틈을 줘서 만들게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게 jtoolbar.add separato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는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여러분한테 코드를 설명드릴게요. 14-3이고요. 결론적으로 먼저 보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위에 툴바들이 만들어졌죠? new, 뭐 디렉토리 찾는 거, 뭐 저장하는 거, 뭐 글자 입력하는 필드겠죠? 그리고 콤보 박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건 노스, 그러니까 상위에 메뉴가 붙어져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왼쪽에 붙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아래쪽에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또 오른쪽에도 붙일 수가 있죠. 그래서 north, south, east, west, east, west 이런 식으로 이제 상하 좌우로 이 툴바들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내용의 아이템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픽스, 그러니까 이런 거 움직일 수 없게 이제 고정을 시켰죠. true, false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고정을 시켜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코드를 한번 볼까요? 코드를 한번 보면 툴바 ex라는 코드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툴바 ex가 만들어졌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요.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만들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create toolbar 항상 이게 들어가죠. 메뉴일 땐 create 메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create toolbar을 하고 기태 메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줬죠. 기본적으로 툴바의 네임이에요. 요 툴바의 네임, 요 툴바의 네임이죠. 그 다음에 라이트 그레이로 색깔을 했고요. 그레이죠. 지금 뒤에. 그래서 버튼 하나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버튼에 뭐예요? 이미지, 오픈 이미지 아이콘을 넣어줬고요. 세퍼레이터를 넣었고요.
separate가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save 화면 넣었고요. 오픈 이미지. 그 다음에 라벨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필드 입력하는 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콤보 박스를 넣었습니다. 콤보 박스가 실행이 되면 이 네 가지 리스트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거는 안 보여드렸네요. 한번 볼까요? 자, 콤보 박스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눌렀을 경우에 리스너를 등록을 해서 뭔가 동작을 하게 하는 그러한 액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짜면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완성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성할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콘텐츠 페인에서 노스 쪽, 그러니까 위쪽에 맨 처음에 이런 툴바가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핸들 이용해서 아까 사우스, 센터, 레프트, 라이트로 이동되는 것을 여러분이 봤고요. 자, 그 다음 툴팁입니다. 툴팁은 이런 툴에 대한 어떤 설명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 컴포넌트를 설명하는 팀 문구다. 팀 문구는 문자열만 당연히 가능하겠죠. 여기에 놨을 때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뭔가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툴팁을 생성할 때는 JToolTip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JComponent setToolTip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JToolTip을 이용한 클래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구현을 하기가.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JComponent setToolTip 텍스트 그래서 스트링 메시지만 딱 넣어주면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파일을 엽니다. 파일을 생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기만 하면 그냥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주로 JComponent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툴팁 달기 컴포넌트인데요.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했던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미 툴을 만들 때, 툴바를 만들 때 이미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려움 없죠. 이쪽 콘텐트 페인 가는 것도 만들었죠. 자, 그런데 코딩 중간중간에 툴팁이 있어요. 자, 먼저 버튼을 설정을 new 해주고 그 버튼에 대해서 툴팁으로 만들어줬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새 new 이미지 아이콘에 갖다 대면은 뭐예요? 파일을 엽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버튼에 대해서 또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세이브 버튼이죠. 그래서 세이브 버튼 툴팁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각각 어떠한 툴바의 메뉴들에 갖다 댔을 때 여러분이 이러한 툴팁이 나오는 것을 나오도록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갖다 대면요. 파일을 생성합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파일을 엽니다.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죠? 찾고자 하는 문자를 입력하세요. 여러분 기호에 맞게 어떠한 문자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요. 툴팁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 거를 여러분이 쉽게 또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툴팁 활성화 및 툴팁 지원 시간 제어인데요. 결국은 툴팁을 보이게 하고 어느 시간 동안 보이게 하고 이러한 매니징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툴팁 매니저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툴팁을 제어할 수 있고요. 툴팁 매니저 객체 생성은 바로 이렇게 합니다. 툴팁 매니저 어떤 m이라는 변수를 툴팁 매니저 shared instance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그리고 툴팁을 활성화, 비활성화, 툴팁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false나 true죠. 그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안 보이게 하려면 true, false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툴팁이 나타나는 최초 지연 시간을 제어하는 메뉴의 코드 m.set initial delay 1000 이러면은 1000ms 1초 동안 보이게 하는 거고요. 요거는 1초 후에 기본적으로 딜레이를 없애는, 디스플레이를 없애는 그러한 역할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러한 제어를 이용을 해서 화면을 컨트롤할 수 있다. 툴팁을 제어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은 라벨에 컴포넌트 마우스를 올리면 10초 동안 체리 이미지 어때요? 사과 이미지 어때요? 이런 거를 보여주는 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딩은 보시면 툴팁 딜레이 EX 요거죠. 실행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만들어지고 자, 컨테이너 C get contain pane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따로 어떤 클래스로 두지 않고 그냥 요 내부에다 구현을 해버렸어요. 특별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체리 라벨 이미지 아이콘으로 체리 JPEG 파일을 하나 올렸고요. 그래서 툴팁으로 설정을 했죠. 체리 이미지 어때요? 갖다 대면 체리 이미지 어때요?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과를 라벨을 올렸고요. 사과 이미지 어때요?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체리 라벨과 애플 라벨 이 두 개를 이제 등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어떻게 했어요? 어떤 매니징을 툴팁을 매니징하기 위해서 m이라는 변수 설정을 했고 m이라는 것은 결국 초기 딜레이는 0 그래서 결국은 10초 동안 보이겠다 사라지게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코드로 구성을 한 거죠. 실행하는 걸 볼까요? 자, 체리 이미지 어때요? 이렇게 나타나죠? 네, 체리 이미지 없어졌죠? 10초 동안 켜지게 했다가 없어지게 하는 특성을 가진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툴팁 시간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많이 쓰이는 다이얼로그 만들기죠. 다이얼로그는 결국은 사용자로부터 어떤 입력을 받기 위한 대화 상자죠. 서로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JDialog라고 이제 스윙에서는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윙에서 다이얼로그 만드는 슈퍼 클래스다. 그리고 최상위 컨테이너, 즉 다른 컨테이너에 속할 필요 없이 화면에 출력이 가능한 컨테이너다. 그죠? 최상위 컨테이너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00x300 크기의 다이얼로그를 만드는 간단한 코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다이얼로그를 새로 오브젝트로 선언을 해주고요. 생성을 했죠. 그래서 나의 set title, 나의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add, J 버튼 클릭, set size, 가로 세로 300, 그 다음에 요거를 보이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다이얼로그를 만드는 간단한 코드의 구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이얼로그를 어떤 코드로서 완성된 코드로서 구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다이얼로그를 만들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EX 그래서 슈퍼 프레임 제일 최상위 클래스니까요. 여기에 이제 최상위로 실행돼야 되기 때문에 슈퍼를 썼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닫으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끝내면은 엑시트하는 그러한 메소드였고요. J 버튼을 뭐예요? 뉴 버튼으로 설정해서 show dialog로
버튼으로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서 요 자체의 프레임 안에서 테스트 다이얼로그를 새로 생성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이얼로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요 같은 경우는 액션 리스너로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죠. 이벤트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이벤트가 들어오면 이제 다이얼로그를 보이게 하라는 거죠. 이 다이얼로그를.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떤 키 액션이 있으면 그죠? 요거를 보이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250, 200 사이즈의 그러한 다이얼로그를 보이게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 my dialog라는 거를 이제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my dialog가 있죠. 그래서 텍스트 필드 10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버튼 OK를 넣어줘라. 여기 OK 있죠. 그래서 my dialog는 뭐 슈퍼에서 항상 동작이 돼야 되니까요. 프레임 자체가 레이아웃을 새로 만들고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 TF 프레임 텍스트 필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OK 버튼 만들어주고 사이즈를 200에서 100으로 해주고 해서 어떤 액션이 들어오면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떤 액션 리스너를 통해서 이벤트를 받아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동작되는 것을 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눌렀죠. 그죠? OK를 누르면 비저블이 디세이블 되죠. 이런 특성을 가지는 이벤트를 받아서 결국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동작되는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달 다이얼로그와 모달리스 다이얼로그인데요. 요거는 모달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가 입력을 독점하는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닫기 전에는 다른 창에서 작업을 전혀 할 수 없는 다이얼로그다. 그래서 여기서 J 다이얼로그의 어떤 인자 값들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 불린 모달의 값을 true로 지정을 하면 모달 다이얼로그라고 볼 수 있고요. 닫기 전에 다른 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떠있는 창이 뭐예요? 떠있는 창 하나만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는 다른 창과 독립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창들을 띄워놔도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각각.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구현한 거는 이제 모달 다이얼로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달 다이얼로그는 이 창이 뭔가를 끝내야지만 이 창이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가진 것이 모달 다이얼로그고 이 두 개의 창이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으면 모달리스 다이얼로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코드를 이제 만들려고 돼 있는데요. 텍스트 필드 창과 OK 버튼을 가진 모달 다이얼로그를 만들고 사용자가 텍스트 필드 창에 문자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 문자를 show 여기에 나타내는 그러한 모달 다이얼로그를 만들어라. 그래서 14-6을 수정하라는 얘기죠. 14-6은 어땠죠? 코딩을 다시 한번 볼게요. show 다이얼로그 하면 보세요 여러분. 이쪽도 이렇게 누를 수가 있었어요. 그죠? 이쪽도 뭐 할 수 있었고 그죠? 그리고 OK 누르면 show 다이얼로그가 거기
텍스트 인풋 받은 거를 나타나게끔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14-7 일단 실행되는 결과를 먼저 살펴보고요. 보도록 합시다. 자, 실행을 하면 뭐예요? 안 되죠? 밑에 거 모달 다이얼로그이기 때문에 밑에 게 안 눌러져요. 위에 것만 눌러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을지 이렇게 치고 OK를 눌렀을 때 여기 을지로 바뀌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코드이죠. 이 코드를 살펴보면 결국 핵심은 이거죠. 모달 다이얼로그로 설정하는 거. 그죠? 이 슈퍼 프레임을 true로, 요 모달의 특성을 true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달 다이얼로그로서 그 동작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입력되는 값을 결국 다이얼로그 쪽에 메인 프레임에서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했죠. 그래서 보면은 그게 요거죠. 텍스트 인풋을 받아서 이게 널이면 그러니까 텍스트 인풋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리턴을 해요. 리턴하라는 얘기는 뭐죠? 변경이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뭔가 널이 아니라고 하면 j 버튼을 요 입력받은 텍스트의 어떤 소스의 출력을 하도록 그 텍스트 값을 출력하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럼으로써 변경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 그죠? 그래서 그 얘기고요. OK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벤트를 바꿔서 그 다이얼로그 창을 안 보이게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팝업 다이얼로그고요. 이제 J 옵션 페인이라는 것입니다. 팝업 다이얼로그. 여러분 팝업 다이얼로그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뭔가 실행을 하고 중간에 팍팍 떠가지고 뭔가 인터랙션하고 들어가고 뭐 확인 누르거나 계속 갈 것이냐 조심하세요. 뭐 이런 거를 띄워주는 거죠. 요게 J 옵션 페인이라고 하는 팝업 다이얼로그를 띄우는 그러한 클래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용하고 간단한 이런 다이얼로그를 지원하고요. 스태틱 타입의 간단한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 다이얼로그, 그죠? 뭐 확인 다이얼로그, 메시지 다이얼로그. 보면은 입력 다이얼로그죠. 메시지 다이얼로그, 팝업 다이얼로그.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력 다이얼로그는 한 줄을 입력받는 다이얼로그다. 그래서 J 옵션 페인, show input 다이얼로그. 요 클래스의 메소드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확인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yes, no 입력을 받는 다이얼로그로서 show, confirm 다이얼로그 요 메소드를 쓰면 되죠. 그리고 단순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다이얼로그 show, 메시지, 다이얼로그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요 그림과 같이 입력,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show input 다이얼로그를 쓴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되고요.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면 여기 나타나고 여기에 텍스트 인풋을 받는 코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show confirm 다이얼로그 계속할 것입니까? 이렇게 표현해주고 버튼 두 개를 만들고 그죠?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예가 눌렸으면 어떤 코드를 실행시키고 아니오가 눌렀으면 여기 코드를 실행시켜서 결국은 동작하게 하는 액션 창이라고 보면 되고요.
조심하세요 이런 식으로 뜬 어떤 메시지 창일 경우에는 확인 누르면 그냥 이전 상태 리턴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코딩을 구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그램이 요거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input name 하면 input 어떤 그 창이 제 옵션 창이 뜨고요. 그 다음에 confirm을 누르면 yes와 no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창이 뜨고요. 메시지를 누르면 조심하세요가 뜨는 그러한 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제 new option pane 이제 실행이 됩니다. new option pane이 여기 있죠. 옵션 페인이 만들어졌고요. 결국 기본적인 구현을 했죠. 화면에. 그런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컨테이너 C 하고 그 다음에 add my panel board layout north 북쪽에 뭔가 my panel을 만들었어요. 어떤 get content pane에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좀 위쪽에 뭔가를 만들어 add 했죠. my panel을 보면 버튼, 텍스트 필드, 버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confirm이냐 yes냐 no라를 confirm하는 버튼, 메시지를 띄우는 이런 버튼 세 가지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my panel에 뭐 세 가지 네 가지 메뉴를 이제 구성을 해줬죠. 기본적으로 텍스트 입력 필드가 tf니까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input, yes와 no가 나타나는 confirm, 메시지,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 필드 이렇게 네 가지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하는 거죠.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은 input name이죠. input name 눌렀을 때 이름을 입력하세요 하고 이렇게 뜨는 거. 이름을 눌렀을 때요. 입력하세요 하고 어디다 쳐요? 네, 텍스트 인풋 필드에다 넣어서 읽고서 다시 리턴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리스너 요거는 이제 버튼 리스너인데 계속할까요? yes와 no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yes와 no에 따라 no 옵션이 들어오면 뭐가 돼요? just closed with a selection 선택 없이 끝냈다. 이렇게 그 텍스트 필드에 써주고 그 다음에 yes 옵션을 하면 yes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죠. 그 밖에는 no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액션 리스너는 뭐예요? 예, 그냥 메시지 띄우는 거죠. 액션 리스너가 눌려졌을 때 그때 조심하세요 이렇게 띄우는 그런 코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제를 실행해 볼까요? 14-8 input name 입력하세요. 그래서 뭐 을지 이렇게 입력을 하면 tf 필드에 입력으로 들어가요. confirm에서 계속할 것이에요. yes. 그럼 yes. 계속할 거예요? 아니요. 그죠? 선택 없이 실렉션. 그죠? 이렇게 세 가지. 메시지 조심하세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옵션 페인 예제를 또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파일 다이얼로그입니다. 파일 다이얼로그라는 거는 결국 파일을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다이얼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파일을 선택할 때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거 열어보면 파일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jFileChoos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탐색기와 같은 기능을 하는 다이얼로그다. 사용자에게 파일이나 디렉터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다이얼로그의 종류에는 파일 열기 다이얼로그, 파일 저장 다이얼로그. 그렇죠. 파일이라는 것은 결국 리스트를 보는 거는 저장을 하거나 뭐예요? 열 때 이제 사용하는 다이얼로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사항으로는 파일 다이얼로그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하는 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 이름을 얻기 위한 거고 파일을 읽거나 쓰는 행위가 아니죠. 이 파일 추저라는 것은 결국은 파일을 열어서 뭔가 변경을 하고 저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선택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만일 여러분이 그 파일을 읽거나 쓰려면은 그 파일을 열어야 되죠. 열어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게 어떠한 그 액션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파일만 선택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이얼로그의 닫기란 파일 다이얼로그의 닫기란 다이얼로그가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고요. J-파일 추저 객체가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일 추저의 객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걸 닫는다고 해서 그래서 다이얼로그가 닫힌 후에도 J-파일 추저 객체로부터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이제 파일 다이얼로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파일 열기 다이얼로그 생성 과정이에요. 그래서 파일 추저, J-파일 추저라는 거를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죠. 그리고 어떤 파일을 볼 것이냐. 여러분 뭐 확장자라는 의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필터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일 네임을 뭐 JPEG 파일, GIF, JPG, GIF 파일만 보겠다. 그림 파일 보는 거죠, 이게. 네, 이렇게 해서 필터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파일만 보이게. 그죠? 여러분 보통 볼 때 별점 별 하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지 파일만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파일 필터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열기 다이얼로그 출력을 하죠. 리턴 되는 값이. 뭔가. 이렇게 이제 보여주겠죠. 그러면.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 이름을 알아내는 거. 결국은, 이러한 디렉토리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일을 선택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때, 패스 네임, 여기가 어느 디렉토리에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이 뭔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일 저장의 개념은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을 열어서 추저해서 show save 다이얼로그만 보여서 뭔가를 저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다이얼로그 생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기와 저장 이렇게 두 개의 어떤 다이얼로그 샘플 코드를 봤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하나의 예제입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오픈을 하고요. 맨 처음에 실행시킬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해줘서 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14-9를 한번 살펴볼게요. 코드를 먼저 살펴보면 New Menu and File Dialog EX가 실행이 되죠. 여기 있죠?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을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뭐 화면 구성을 세부적으로 만든 Create 메뉴, 컨테이너, 베인, 그죠? 그래서 Create 메뉴를 보면 메뉴바를 만들죠. 파일하고 오픈이라는 뭐예요? 메뉴와 오픈 아이템, 메뉴 아이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요거를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액션 리스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벤트가 파일 메뉴, add open item, 오픈일 경우에 요거죠. 선택이 되면 되는 경우 파일 메뉴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픈 액션 리스너가 이 클래스이고, 그리고 오픈 액션 리스너가 뭐예요? new file chooser예요. new file chooser가 열리고, 액션 퍼포먼스, 이 파일 chooser가 열린 상태에서 여러분 필터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파일을 선택을 해주죠. 근데 선택해준 게 널이면은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선택을 그러니까 하지 않은 거죠. 계속 리턴을 해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하지만 선택을 해줄 경우에는 파일 경로를 저장해 주고요. 이미지에 이름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죠. 그렇게 해서 팩이라는 거는 이미지 크기에 맞춰 프레임 크기를 조절하는 거니까요. 팩을 한 다음에 리턴을 하게 되면 선택한 파일이 그 메뉴에서 메뉴가 아니라 그 페인에서 이제 보이게 되는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9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행을 했고요. 파일을 해서 오픈을 하면 필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솔직히 여기는 이미지 파일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그 카카오톡 제가 이게 지금 이미지 파일이 하나도 없네요. 사진 들어볼까요? 제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이 하나도 없네요. 잠시만요. 그러면요, 잠시만요. 파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나오죠? 널이 리턴 되니까 아무것도 표현되지 않았어요. 잠깐만, 제가 이미지 파일을 잠깐만요. 이미지 파일을 여기 있네요. 이거를 다음 화면에 하나 저장해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만들죠. 네, 실행을 시키고 파일 오픈 바탕화면에 있죠. 바탕화면 그게 또 파일 이름이 png 파일이에요. 요걸로 하니까 또 안 나타나겠죠. 이 자바가 실질적으로 필터만 하고 화면을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png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이기는 한 거죠.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필터에는 이 화면이 안 걸러진 거죠. 그래서 그 상태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팩을 해서 이미지 사이즈가 픽셀 사이즈에 따라 조정이 되는 거를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필터를 이용해서 화면을 나타낼 수 있는 거를 살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컬러 다이얼로그죠. 여러분, 색상을 선택하고 싶을 때 그 색상을
여러분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컬러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래서 J 컬러 추저 jcolor.choose.show dialog 요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color.yellow 기본적으로 요 다이얼로그가 요 화면을 나타내게 줍니다. 그래서 컬러 옐로우는 초기에 샘플로서 이렇게 옐로우를 보여주게 하는 하나의 클래스의 메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게끔 나타내주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다이얼로그죠.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한 색을 알아내는 방법. 만일 선택된 컬러가 널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선택한 컬러를 이쪽에 사용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J 컬러 추저, 즉 색상 팔레트를 제공하는 모달 다이얼로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딴 일을 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 다이얼로그를 사용을 해서 글자를 다양한 색깔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코드의 예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컬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식이에요. RGB, CMYK 뭐 이러한 옵션에 의해서 또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 메뉴 앤드 컬러 추저 EX를 실행해 줬어요. 메뉴 앤드 컬러 추저 EX 프레임. 그래서 라벨을 헬로우를 붙였고 메뉴 앤드 컬러 추저 EX 이건 가장 기본적인 다이얼로그들이죠. 이렇게 만들어 줬고 근데 여기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뭐예요? 폰트를 레비 폰트 이탈릭으로 여러분 30 크기로 글자를 써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에이트 메뉴죠. 메뉴에 의해서 뭔가 동작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메뉴를 보면 메뉴바를 만들고 뭐 컬러라는 아이템을 집어넣고 메뉴 중에 텍스트를 또 넣고 기본적으로 메뉴 액션 리스너를 만들었어요. 그죠? 메뉴바를 this로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메뉴 액션 리스너를 등록을 해서 여기 인풋을 받는데 이벤트가 커맨드가 컬러로 들어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컬러 추저 쇼 다이얼로그를 보여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옐로우예요. 그래서 만약 컬러가 선택되지 않으면 그냥 기본을 리턴하는 거고 선택이 되면 널이 아니라면 선택된 걸로 글자 색깔을 바꿔주는 코딩을 구현을 한 거죠. 동작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여러분 컬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컬러를 선택하면 이렇게 디폴트가 옐로우 색깔이고요. 확인 하면 옐로우로 바뀌죠. 디폴트가 옐로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컬러 다이얼로그는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업데이트도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이런 식으로 또 할 수 있고요. 그죠? 이 상태로 확인 누르면 색깔이 그거에 맞게 또 바뀌고요. 그래서
J컬러 추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글자의 색깔을 바꾸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탭펜입니다. 탭펜은 여러분이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바로 탭이죠. 탭 1, 탭 2, 탭 3. 메뉴 일종의 뭐 버튼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탭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패널을 겹치게 하여 공간을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게 이제 탭이고요. 결국은 그래서 세 개의 탭을 이렇게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탭 1, 탭 2, 탭 3가 노트 페이지 하나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탭의 생성자는 JTabPane이고요. 그래서 뭐 탭페인의 위치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소드의 어떤 형태들, 뭐 bottom, top, left, right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탭을 만들어서 탭펜에 붙이는 방법이에요. add 탭. 뭐 뭐든 붙일 때 전부 다 add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탭 페인을 레프트 사이드에 이제 붙여가지고 만들고 탭을 3개 만들었죠. add에서 1, 2, 3. 그죠? 탭의 아이콘들과 이미지들을 각각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고요. 탭의 개수는 getTabCount라고 하면은 이 개수를 리턴하고요. 지금 3개니까 이거를 호출을 하면 3개가 리턴이 되고죠. 그리고 현재 선택된 탭 1을 선택했냐, 2를 선택했냐, 3를 선택했냐,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고요. 탭을 삭제하는 거, 탭 1, 2, 3 중에 어떤 걸 삭제하고 싶을 때 remove 하고 index 아니면 컴포넌트를 작성을 하면 되고요. 탭의 위치를 변경할 때, 즉 1, 2, 3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위치를 변경해서 화면에 나타내고 싶을 때 요 탭 set tab placement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제가 탭 1은 슈퍼맨, 탭 2는 원더우먼이죠. 탭 3는 이런 그림과 글자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구성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탭 pane ex가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한테는 create tab pane, 그죠? create tab pane을 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요게 호출이 되고 결국은 탭을 left side에 붙였죠. left에 붙어 있죠. 그리고 탭 1에는 이미지 1, 슈퍼맨. 탭 2에는 이미지 2. 탭 3에는 my panel을 만들었어요. my panel이 호출되겠죠. my panel은 뭐죠? my panel은 백그라운드를 옐로우로 세팅을 하고, 옐로우죠. 페인트 컴포넌트를 일단은 그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드 색깔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을 채우는 역할을 하고, 블루 색깔을 이용을 해서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블랙 컬러를 설정을 해서 글자를 썼습니다. 30에서 50포인트 사이. X가 30, Y가 50. 그래서 이런 글자와 사각형과 원이 만들어진 겁니다. 코드를 한번 볼까요? 그쵸? 탭 1에 슈퍼맨 이미지 로드 했고요. 탭 2에 원더우먼, 탭 3에 사각형 빨간색, 파란색 원, 그 다음에 30에서 50포인트의 글자, 탭 3에 들어가는 J패널입니다. 이렇게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탭펜도 여러분이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오디오죠. 그래서 자바의 오디오 API를 지금 배울 건데요. 뭐 결국은 플레이, 스톱, 뭐 pause, 뭐 이런 기능들이 당연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API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지털 오디오, 미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틉니다. 디지털 오디오는 음악, 목소리 등의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음악, 사운드에 대한 확장자를 보면 여러분 웨이브, 뭐 AU, AIFF, AIFC 이런 확장자를 가진 오디오 파일 이름들이 있고요. 미디라는 것은 피아노, 바이올린, 악기 소리와 같이 높이 등을 표현하는 오디오, 미디 장치에서 주로 연주되죠. 그래서 컴퓨터에는 미디 장치가 대부분이 아니라 다 있죠. 그래서 어느 음악의 형태든 잘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디오를 재생을 하려면 오디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디오 그걸 클립 만들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클립이라는 거를 오디오 시스템 get 클립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클립을 이제 플레이를 시켜야 되겠죠. 클립을 플레이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오디오 파일을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디오 파일 해서 애국가 웨이브 파일로 되어 있네요. 요거는 뭐였어요? 네, 디지털 오디오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이런 오디오 파일들이라는 걸 계속 읽어와야지 되겠죠. 순차적으로 읽어와야 되니까 이러한 파일 구조를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 get 오디오 인풋 스트림에서 오디오 파일을 순차적으로 계속 읽어오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그런 다음에 오디오 파일을 가져왔으니까 결국 클립, 우리가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을 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오디오 시스템에 넣어버리죠. 그 파일을. 그 다음에 클립 스타트 하면 오디오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디오 뭐 오픈, 스타트, 스탑, 그다음 프라임 포지션, 루프, 클로즈 이러한 메소드들이 있어요. 음악을 동작시키는 데 있어서 오픈은 뭐예요? 여기 아까 봤죠? 파일을 열어야 되죠. 오디오 파일 여는 거. 스타트는 뭐예요? 노래 시작하는 거. 스탑은 뭐예요? 멈춰야 되겠죠? set frame position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노래 파일이 있다면 중간부터 노래를 듣고 싶어요. 그럼 프레임 포지션 몇 번째 위치부터 시작. 뭐 몇 번째 위치부터 플레이. 그리고 루프는 이거를 이제 몇 번 재생을 하기 원할 때 있죠. 연속해서. 이제 그런 거죠. 클로즈는 오디오 클립을 끝내는 거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오디오 플레이어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이 오디오 플레이어 이제 만드는 거 쉬워요. 그렇죠? 이렇게 버튼을 3개만 만들면 플레이, 스탑, 뭐 플레이 어게인, 뭐 퍼즈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만들어주셔서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오디오 EX라는 걸 만들어 주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화면 구성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전문가니까. 그죠? 오디오도 다 로드를 했어요, 이미. 여기 이제 파일을 선택해 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드 오디오 해서 애국가 1절을 동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뭐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오디오를 동작시키게 하는 순서였죠. 클립을 만들어 주고 클립을 로드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오픈해 놓고 딱 이렇게 상태가 준비된 거죠. 이 상태 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에러를 리턴하게끔 여러 가지 에러들이 있죠. 요 리턴하게끔 이제 코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액션 리스너로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플레이를 누르면 스타트. 애국가가 로딩되어 있으니까 스타트 하는 거고, 스탑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멈추고,
플레이 어게인 하면 다시 오디오를 처음 위치에서부터 set 프라임 포지션이 제로면 처음이겠죠? 처음부터 동작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스탑 플레이 어게인 하면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죠. 이렇게 오디오를 여러분이 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인 이벤트라는 것이 있어요. 오디오 클립에서. 그래서 오디오 재생 과정에서 오디오 클립에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오디오가 재생을 시작할 때, 재생이 중단될 때, 오디오 클럽이 클로즈 될 때, 뭔가 이러한 이벤트를 받아야지 뭔가 액션을 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가 재생을 시작할 때, 재생이 중단될 때, 오디오 클립에 닫혔을 때, 이게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 line 이벤트가 발생한 오디오 클립 객체, get frame position 아까 있었죠? frame 위치. 그 다음에 뭐 타입은 이런 네 가지. 클립이 열릴 때, 재생될 때, 중단될 때, 닫힐 때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이 끝나고 나면 바탕색이 바뀌게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라인 이벤트를 받아서 원래 옐로우 색깔 있던 바탕색을 노래가 끝나면 주황색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보면 기본적인 화면 만드는 거 어려운 거 없죠. 맨 처음 옐로우로 오디오를 로드했어요. 자, 오디오 로드 했고 우리가 로드 오디오에서 보면 애국가를 우리가 get 클립을 해서 라인 리스너를 대기하죠. 라인 리스너 이벤트가 스탑이면 어떻게 해요? 연주 끝 글자 표시하고 오렌지 색깔로 바꾸고 닫아버려요. 오디오 스트리밍을 닫고 다시 클립을 오픈할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스타트를 하고. 요거는 아니네요. 제가 잘못 하여튼, 그 이벤트가 들어와서 끝나면은, 색깔을 바꾸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코드가 동작되는 거. 13. 컬렉, 네. 리스너고, 네.
애국가가 너무 길어가지고 상당히 오래 기다렸는데요. 맨 처음에 노란색에서 노래가 끝나자마자 라인 이벤트를 받아서 끝내자마자 오렌지 색깔로 변경을 하고 애국가 일자를 끝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네, 이로써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이제 14장도 다 배웠고요. 여러분이 뭐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아요. 14장도. 그래서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5, 16장 자료도 같이 올려드리고 다음 주에 7장부터 14장까지 일단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수준과 비슷하게 여러분 준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죠? 예, 그것도 마무리 잘 하셔서 다음 주에 며칠이죠? 6월 15일 날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발표 잘 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여러분 1시에 강의실에서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